저는 53살 이경숙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장례식장 구석 의자에 등을 붙이고 앉았습니다. 향 냄새가 무겁게 깔리고 형광등이 낮게 윙윙거렸습니다. 조문객들의 검은 옷자락이 파도처럼 스쳤습니다. 저를 마친 친척이 제 얼굴을 측은히 바라봅니다. 괜찮니? 저는 마른 입술을 다물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말수가 적었고 사랑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늘 그 침묵을 외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오늘도 그 침묵이 제 안에서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영정 속 아버지는 온화했습니다. 저녁이 지나고 빈소가 잠시 한산해졌습니다. 저는 영정 앞 의자에 다시 앉아 시계를 보았습니다. 시간은 움직였지만 제 마음은 멈춘 듯 했습니다. 아버지와의 마지막 대화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떠올릴 말이 없다는 사실이 저를 더 쓰라리게 했습니다. 추위에 주름을 펴던 고모가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좀 자둬. 내일은 정신 없을 거야. 네. 고모도 좀 쉬세요. 아버지가 이 세상에 없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 한가운데 얇은 균열이 스르르 생기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균열이 어디로 이어질지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오늘 밤이 지나면 무언가를 반드시 마주하게 되리라는 예감만 또렷했습니다. 그 예감이 조용히 제 등을 밀었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늘 아버지를 무서워했습니다. 동네 아이들과 놀다가 늦게 들어오면 현관 불빛 너머로 아버지의 그림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림자는 말없이 무겁게 드리웠고 저는 숨을 고르며 신발끈을 급히 풀곤 했습니다. 그날도 늦었습니다. 친구 집에서 오래 놀다 귀가하니 아버지는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신문이 무릎에 펼쳐져 있었지만 눈은 글자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발끝으로만 걸어 들어가 왔습니다라는 인사도 흐리게 했습니다. 시간 좀 지켜라. 아버지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공간을 울렸습니다. 그 한마디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대꾸 대신 고개만 숙였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신문을 들었지만 한 장도 넘기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뒤에서 또렷한 말이 들렸습니다. 배는 안 고프냐? 놀란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돌아보니 아버지가 제 눈을 피한 채 부엌 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미지근하게 식은 된장국 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어 올렸습니다. 찬맛보다 미묘한 따뜻함이 먼저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제 옆에 앉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찍이 소파에 기대 앉아 담배만 만지작거리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무뚝뚝함 안에 말하지 못한 마음이 숨어 있다는 것을. 그것은 서툰 배려였지만 어린 제겐 오래 남는 기억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 저는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무섭지만 동시에 나를 챙기는 사람이라는 모순된 감정이 마음속에서 함께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훗날 장례식장의 차가운 밤 속에서 다시 떠올라 저를 붙잡았습니다.
사춘기가 찾아오자 아버지의 존재는 점점 더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중학교 시절 저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늦게 집에 들어오는 날이면 아버지는 현관에 서 계셨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공부를 한다고 다니냐? 그 말은 언제나 꾸중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억눌린 마음을 참지 못하고 문을 세게 닫으며 방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성적표를 받아왔습니다. 성적이 기대만큼 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점수로는 대학 생각 말아라. 순간 가슴 속에 쌓인 울분이 폭발했습니다. 왜 항상 비교만 하세요? 저도 제 방식대로 하고 있어요. 저는 소리를 질렀고 집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다 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뒷모습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저는 분노에 휩싸여 그 무게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체육대회가 있던 날, 저는 개주 마지막 주자로 뛰게 되었습니다. 결승선을 통과한 순간 운동장은 환호로 가득했지만 제 눈에 들어온 건 관중석에 앉아 계신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묵묵히 두 손을 모은 채 앉아 계셨지만 미세하게 움직이는 입술이 보였습니다. 잘했다. 멀리서도 그 말이 전해지는 듯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녁상에 제가 좋아하는 반찬이 하나 더 올라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방식은 늘 직설적이지 않았지만 침묵 속에 담긴 마음이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 마음을 알아차리기엔 사춘기의 저에게 세상은 아직 날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고 아버지와 나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점점 두터워져 갔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저는 드디어 집을 떠날 결심을 했습니다.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은 순간 가슴이 벅차오르면서도 한편으로는 낯선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아버지로부터의 해방처럼 느끼려 했습니다. 짐을 싸던 날 작은 가방 하나에 옷가지와 책 몇 권을 넣었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제 방 앞에 서 계셨습니다. 언제 가는 거야?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짐을 옮기는 날 아침 새벽부터 부엌에선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보니 아버지가 낡은 도시락통에 김밥을 싸고 계셨습니다. 어설픈 손길로 말린 김밥은 군데군데 터져 있었지만 아버지는 무표정하게 그것을 가방에 넣어주셨습니다. 배고플 때 먹어라.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왜 마지막 순간에도 따뜻한 말 한마디 대신 이런 방식일까? 기차역 플랫폼에서 아버지와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아버지는 제 손에 작은 봉투를 쥐어주셨습니다. 안에는 용돈이라 하기엔 큰 금액의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모자라면 연락하고.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는 눈길을 피하셨습니다. 기차가 출발하자 창밖으로 멀어지는 아버지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넓은 어깨가 유난히 작아 보였습니다.
그 순간 가슴 한켠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그 감정을 외면했습니다. 새로운 세상에서 저는 제 방식대로 살겠다고 다짐했으니까요. 기차 안에서 도시락을 열었을 때 터져 나온 김밥 속 밥알들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 했지만 꾹 삼켰습니다. 저는 아직 그 눈물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회로 나와 처음 맞닥뜨린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거칠었습니다. 대학 수업, 아르바이트, 취업 준비까지 하루하루가 숨가쁘게 흘러갔습니다. 처음엔 자유를 얻었다는 해방감이 컸지만 곧 그 자유는 책임이라는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아버지와 통화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화는 언제나 짧았습니다. 밥은 챙겨 먹냐? 응, 먹어. 돈은 괜찮냐? 응, 괜찮아. 몇 마디 주고받으면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저는 핑계를 대며 통화를 서둘러 끊었습니다. 명절에 집에 내려갔을 때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있어도 우리는 눈길조차 자주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무뚝뚝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고 저는 그런 시선을 피하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사이 저는 점점 사회생활에 지쳐갔습니다. 알바를 마치고 돌아오는 밤길, 갑자기 눈물이 터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조차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지는 않았습니다. 괜히 걱정만 끼칠까봐, 아니면 여전히 제 안에 남아있는 서운함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집에 작은 소포가 도착했습니다. 안에는 두툼한 양말과 낡은 장갑이 들어 있었습니다. 겨울 오면 꼭 하고 다녀라. 라는 짧은 메모도 함께였습니다. 저는 잠시 멈칫하며 그 글씨를 바라봤습니다. 투박한 필체였지만 제 마음을 묘하게 건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으면서도 아직은 그 마음을 고지곳대로 받아들이기 싫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버지와 거리를 두려 했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소포가 아버지가 건네실 수 있는 가장 큰 표현이었다는 것을. 그 뒤로 우리는 점점 더 서로의 삶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아버지의 병환 소식을 들은 건 늦은 가을 오후였습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고모의 전화 속 목소리는 무겁고 낮았습니다. 너희 아버지 병원에 입원하셨어. 많이 안 좋으셔. 그 순간 제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 갑작스럽게 제 앞에 놓인 듯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가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논밭 위로 흐르는 바람, 저물어가는 해, 모든 풍경이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늦게야 아버지를 마주하려 하는 걸까? 수없이 자책하며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제 앞에 누워 계신 아버지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늘 강하고 무뚝뚝하기만 했던 그 얼굴이 수척해 있었고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 보였습니다. 얇은 호흡기에 기대어 겨우 숨을 쉬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부르자 아버지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미약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왔구나.
그 한마디에 저는 그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옆에 있던 간호사가 차트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계속 따님만 찾으셨어요. 어제도 오늘도 계속.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평생 한 번도 제 이름을 부르지 않던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에 저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메마른 손바닥, 오래된 상처 자국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손을 마주 쥐자 묘하게도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래 묵은 원망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이 시간이 오래 가지 않을 거라는 걸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아버지께 어떤 딸이었을까? 수많은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날 밤 병실 창가에 앉아 있던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곁을 떠나고 싶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어쩌면 이 순간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계신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거의 매일 병실을 지켰습니다. 그날도 아버지가 잠든 틈을 타 아버지의 물건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빛이 바랜 사진 몇 장과 누렇게 바랜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위에 놓여 있던 종이를 펼쳐들자 낯선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당신에게 아이만 남기고 가서 미안합니다. 부디 이 아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그건 제가 10살 때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긴 편지였습니다. 저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직접 남긴 글을 읽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글씨는 서툴고 급하게 적힌 듯 했지만 그 안에는 한 여자의 절박함과 모성애의 애틋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아버지의 답장이 있었습니다. 내가 비록 아이의 아버지는 아니지만 널 위해 좋은 아버지가 꼭 될게. 순간 제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아니라고? 숨이 막히는 듯한 충격이 제 가슴을 꽉 조여왔습니다. 그 편지를 손에 쥔 채로 저는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한꺼번에 뒤엉켜 버렸습니다. 아버지의 무뚝뚝함, 멀리서만 바라보던 눈빛, 그리고 평생 단 한 번도 제게 다정한 말을 건네지 않았던 태도. 그 모든 것이 갑자기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건가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친부가 아니었기에 다가오지 못했던 걸까? 그렇다면 그동안 느꼈던 외로움은 단순한 제 착각이 아니었던 걸까? 그때 병실에서 미약하게 눈을 뜬 아버지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얼른 편지를 숨기려 했지만 아버지의 시선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걸 봤구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쉰 숨결 속에서도 깊고 무거웠습니다. 저는 차마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라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덧붙이셨습니다. 내가 숨 쉬고 있을 때 그걸 너에게 전해주고 싶었다. 그런데 용기가 나지 않더구나. 미안하다, 얘야.
그래도 나는 네 아버지란나. 영원히.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혈연보다 더 무거운 책임,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평생을 살아온 아버지의 삶이 그제야 이해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병실에서 시간을 보내며 제 마음은 갈피를 잡을 수 없이 흔들렸습니다. 평생을 원망만 해왔던 마음과 이제야 이해할 수 있게 된 마음이 동시에 솟구쳤습니다. 왜 그토록 가까이 다가오지 않으셨던 거지? 저는 속으로 질문하며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손, 나이 들어 주름진 손. 그 손을 보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왜 그랬나요? 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나는 너를 지키고 싶었다. 내 방식으로. 짧고 굵은 한마디에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어릴 적 저는 늘 외로웠습니다. 말없이 일하시는 아버지, 차갑게 느껴졌던 그 시선. 그동안 제가 느낀 고독과 서운함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속에 담긴 아버지의 무거운 책임과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고 저녁 햇살이 병실을 스며들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라도 나를 지켜야 했던 거구나. 원망이 조금씩 이해로 바뀌는 순간 마음 한켠이 차분해졌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풀리지 않는 감정도 있었습니다. 왜 그때 저를 안아주지 않으셨는지, 왜 한마디 따뜻한 말을 건네지 않으셨는지, 그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때도 지금도. 저는 속삭이며 눈물로 손등을 적셨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숨을 몰아쉬며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나는 부족했지만 늘 내 편이었다. 그 순간 이해와 원망 사이에서 갈등하던 제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의 삶이 저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병실을 나서며 혼자 걸었습니다. 쓸쓸한 복도, 조용한 병원의 공기, 그리고 제 마음속 잔잔한 울림. 원망과 이해가 뒤엉킨 이 감정을 저는 이제 품에 안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로, 그리고 제 삶에도 그 사랑을 남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버지의 병세가 점점 악화되어 갔습니다. 병실에 들어설 때마다 제 심장은 조용히 무거워졌습니다. 숨소리조차 크게 들리는 듯한 고요 속에서 아버지의 눈빛이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딸, 오늘은 조금 더 가까이 와도 되겠다. 아버지의 낮은 목소리에 저는 천천히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그 손을 잡고 눈을 맞추며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시간, 그 공기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느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단 한 번도 안아주지 않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표정 뒤로 숨겨진 사랑을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 것 같아. 아버지, 마음을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진심을 담았습니다. 아버지는 미소를 띠며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랬구나. 내가 알아주니 나는 만족하다. 그 한마디에 제 마음속 깊은 곳이 풀리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야 어린 시절 느꼈던 외로움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평생 기억할게요. 사랑해요. 아버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순간 병실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따뜻한 온기가 남았습니다. 아버지가 제 삶 속에서 여전히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문득 조용해진 집 안을 바라보았습니다. 텅 빈 거실, 남은 건 사진과 편지뿐이지만 그 안에는 아버지의 따뜻한 온기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저를 안고 있던 아버지의 눈빛, 묵묵히 지켜온 손길, 그리고 편지 속 진심 어린 문장들. 모든 것이 제 마음속에 스며들며 아버지와의 시간이 결코 사라지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바쁘고 힘든 일상 속에서 서툰 사랑과 냉정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다면, 이제는 아버지가 남긴 사랑을 떠올리며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누군가를 위해 노력하는 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아버지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친구는 조용히 제 손을 잡으며 말없이 웃어줍니다. 가끔씩 사진 속 아버지의 눈빛을 마주하며 혼잣말을 합니다. 아버지, 이제 저는 조금 더 강해졌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그 말과 함께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버지의 온기가 스며나오는 것을 느낍니다. 삶은 끝났지만 그 사랑은 제 삶 속에 새겨졌습니다. 이제 저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아이들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작은 사랑과 이해를 전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가 남긴 삶의 방식과 사랑의 가치를 제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이해는 말보다 행동으로 남고 한 사람의 삶 속에 스며들어 세대를 이어가는 법이라는 것을. 이제 아버지의 사랑과 함께 제 삶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